오늘 주제 세 가지지만 세 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돼.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갤럽 조사가 나오면서 막 갑자기 민주당 위기론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론이. 만나는 사람마다 야, 민주당 지금 위기다. 큰일 났다. 저도 동감해요. 민주당 지금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 때 완승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좀 위기의 징후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진짜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방송을 보니까 일요일날 볼만한 방송이 없어요. 지금 뭐 일요일날 하긴 요새는 방송이 많이 생겨갖고 일요일도 그 라이브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날 주말에는 라이브가 많이 없잖아요. 그나마 보게 되는 게 뭐 정치인싸.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녹화 방송이잖아요. 녹화 방송인데 오늘 나와가지고 방송을 막 해. 제목이 뭐냐? 빨간불 들어온 민주당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요, 서로. 민주당 위기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위기라는 거, 공천에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연속으로 말하지만 광진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고, 광진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지역에서 공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역대 선거 중에서 공천 때문에 문제 없던 적이 없어요. 항상 공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없던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죠. 공천 문제는 대한민국 정당들 모두한테 있습니다. 모두한테 있어.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오늘 방송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방송도 봐도 다 비슷한 어조로 비슷한 내용으로 뭐라고 하냐. 지금 민주당이 위기인 이유는 민주당은 공천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막 얘기를 해. 내용에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용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 잘하고 있다. 심지어 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결론 먼저 얘기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공천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처럼, 응? 친문과 친명 간의 대결이 있고 막 공천 학살이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금 검찰 공천 또 용산 공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용산에서 나온 행정관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 의외로 공천 안 하고 있네. 석동현 같은 사람들 컷오프 시켰네. 이거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은 마치 한동훈이 와가지고 공천을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포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언론이 문제인 거예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지금 한동훈의 개인 유튜버처럼 돼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보이는 현상만 보고 지금 현상을 보니까 언론 보도하는 현상을 보니까 민주당은 문제가 많고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네? 라고 평론한다면 그런 평론들을 못 알아봅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지금 이 광진구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진을 고민정 단수공천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공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진 후보가 오늘로써 3일째 지금 이 비 맞으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요. 오늘 재심의가 열렸습니다. 재심의가 열려가지고 6시쯤에 그 지지자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려고 하다가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왜 안 갔냐면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안 갑니다. 제가 연속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 저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방송. 제가 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방송으로 승부를 걸겠고요.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김상진 후보를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했는데 그 재심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광진구 고민정 단수호초 관련해갖고 재심의를 오늘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 김상중 후보 그 따님이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춥고 비도 오는데 먼 길 집회 참석해주신 100여 분의 많은 지지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청 재심위원회가 열리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단신 농성은 경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SNS 혹은 기사나 유튜브 뉴스 댓글 등으로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비도 오는데 모두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심위원회가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 원칙 없는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은 결과를 공개하던가 당내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공개하던가 이것만 공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만 공개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왜 공개를 안 해? 공개 안 하는 건 당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거야. 조사 안 하고 작년 10월 달에 했었던 여론조사 그 결과 가지고 혹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결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결과는요. 김상진 후보와 고민정 두 사람만 물은 게 아니고 제3의 후보도 물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조사가 많이 흩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당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됩니까? 권리당원 50, 시민 50인데 이거는 시민 100이었잖아. 시민 100으로 하면은 당연히 고민정이 유리하죠. 김상진 후보보다 고민정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고민정은 당내 후보지만 권리당원들한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 50을 들어가면은 고민정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요번 단수호초를 결정한 거라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두고두고 당의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재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주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 결과는 내일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광진을 같은 경우는 후보가 둘이었는데 그냥 한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단수호초를 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경선을 하는 지역들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지금 광주 광산 을 지역이죠. 민영배 지역. 여기는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 광산을은 민영배 의원과 정재혁 후보가 2인 경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경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데 당내 경선은요, 그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가 않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광산을 후보가 민영배, 정재혁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총 5명이 있습니다. 5명. 그런데 5명 중에서 3명을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정재혁 후보를 경선에 붙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예비 후보가 너무 많으면 무조건 현역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가 그나마 현역하고 경쟁을 하려면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하던가 아니면 당에서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 한 명을 남긴 다음에 서로 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광산을에 예비 후보가 5명 정도 되는 거 3명 컷오프 시키고 1대1로 붙인 거는 잘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현역과 예비 후보가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경선은 다 어떻게 하냐? 2인 경선. 이게 맞습니다. 잘한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다른 후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김성진 후보, 최치원 후보가 삭발, 단수투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비 후보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일관되게 어떻게 조사가 나오냐? 예비 후보들 김성진 후보, 박지종 후보, 최치원 후보, 정재현 후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민주당 후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마다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누구였냐면 정재혁 후보였어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런데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김성진, 박지종, 최치현을 다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제일 지지율 낮은 정재혁을 민영배하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황당한 거죠. 도대체 뭘 근거로? 예비 후보들 컷오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비 후보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당연한 거, 그래야지 나머지들이 다 이게 설득이 되지. 그런데 제일 경쟁력 없는 후보, 제일 경쟁력 없는 후보를 민영배가 붙인 거죠. 그래서 당내 후보들은 이거는 민영배 무조건 밀어주려고 제일 경쟁력 없는 후보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광산을에서는요, 누가 후보가 돼도 민영배 못 이겨요. 누가 후보가 돼도 사실. 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 민주당 공관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아니, 예비 후보들을 컷오프 하려면은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거는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면 돼. 그리고 그 결과를 후보들한테 공개하면서 여기 보니까 1등이 누구다. 1등이 누군데, 그 1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컷오프. 그리고 그 1등이 민영배하고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지.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후보 적합도에서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요, 단수공천이죠. 민영배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다 차이가 30% 넘게 나는데 이거 뭘 경선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당내 기준이 있어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면요, 이거는 경선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야. 근데 봐봐, 이거 여론조사들 보면 이래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막 30% 이상 앞선다고. 그럼 여기는 사실은 당이 깔끔하게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 한 다음에 이거 공개해갖고 민영배 그냥 단수공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김상진 교수는 지금 이유도 없는데 단수공천이고,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민영배가 이렇게 앞서가는데 여기는 왜 제일 약한 정재혁과 경선을 시킵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근데 이런 지역이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히 좀 임종석 같은 사람들이 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더 언론들이 막 부각을 하면서 아, 민주당은 내용이 너무 많아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민주당이 내용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있어요. 그리고 역대 모든 선거들에는 항상 있었어요. 없던 적이 없어. 저는 없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근데 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거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더해요. 더하는데 자꾸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난 이게 열받는 거야.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그 중진들 국민의힘에서 험지 출마하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울경, 경남 험지 출마
요구했을 때 중진들이 험지 안 갈 거다, 반발이 심할 거다 막 그랬었는데 요번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이 자기들 지역구에서 지금 옮겨가지고 기사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험지로 갔대. 험지로 갔대. 험지로 어디로 갔어요? 조혜진은 올해 본래 본인 지역구가 밀양, 의령, 함양, 창녕 선거구죠. 여기는 나가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김해을로 갔습니다. 김해을은 냉정하게 험지가 맞아요. 험지라고 불릴만 해. 험지. 김해을은 사실은 조혜진이 가갖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혜진은 험지 갔다는 거 인정. 그런데 김태호는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양산을로 갔어요. 양산을은 김두관이 있죠. 험지입니까? 김두관이 워낙 체급이 있는 사람이고 대선급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두관? 하지만 양산을은요, 국민의힘한테 험지가 아니에요. 험지가 아닙니다. 김두관도 요번에 겨우 이겼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태호가 가면은요, 사실 김두관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험지 아닙니다. 물론 지금 김태우가 있는 자기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냥 있으면 당연히 사선 따놓은 거지. 그래서 조금은 자기 지역구보다 긴장해야 될 곳에 가긴 했지만 험지 아니고요. 서병수는요. 서병수는 지금 부산 친구 갑이죠. 거기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재수가 있는 부산 북구 강서 갑으로 가는 건데 거기 험지입니까? 거기도 험지 아니에요. 거기는 계속 여당과 야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양쪽이 그냥 이 경합지역이지 험지 아닙니다. 근데 언론들은요, 이 세 명이 중진들이 막 험지 같다고 막 난리를 쳐요. 낙동강 벨트. 언론 보면은 낙동강 벨트라는 말 많이 나오죠. 낙동강 벨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낙동강을 둘러싸고 있는 9개의 지역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두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한테 표심이 생긴 지역들이죠. 지금 여기서 경남 김해을, 김해갑 그리고 양산을 북 강서갑, 사하갑 5군데가 지금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거든요. 이거를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국민의힘은 험지라고 하는 거야. 험지라고. 언제부터 부산이 험지야. 경남이 언제부터 험지야. 응? 기껏 해봤자 경합지역이지 험지 아닙니다. 험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방송에서는 어떻게 막 거짓말을 하냐면 나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마 오늘 정치인사에서 나왔었나? 어디서 나왔었나? 황당한 얘기 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인재 영입을 막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된 사람들은 막 험지 나가갖고 뭐 선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들. 이거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이나 민주당의 인재 영입한 사람이나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인재 영입된 사람들 다 몰라, 우리가. 다 몰라, 어차피. 그런데 딱 보고 났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판단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인재 영입된 사람들 비교가 됩니까? 난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국민의힘 인재 영입된 사람들은 뭔가 되게 그럴싸하고 민주당은 누구 한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니까요.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사실요.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된 후보 중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영입 2호. 이재성 씨. 전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 보니까 그 성공한 기업가로서 굉장히 대단한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재성 씨가 이번에 어디 나가는지 아세요? 어디 나가냐면
사갑 나갑니다. 사갑. 사을. 사을은 어디냐? 조경태. 조경태의 지역구가 약한 데가 아닙니다. 조경태라는 그 개인 이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경태는 민주당에 있어도 당선이 되고 국민의힘으로 가도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개인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거기는요. 거기는 조경태는 지가 사을에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치판에서는 다 알고 있어. 이 지역구가 얼마나 그 조경태가 진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지. 근데 지금 거기에 나가는 거거든?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근데 언론들이 이런 건 부각 안 하고요. 그냥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의원들이 뭐 마치 어디 나가는 거, 지금 뭐 민주당 찍고 나가는 거, 이거 험지 나가는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몇 석 먹었어? 163석. 수도권에서 거의 다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선거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 갈 데가 없잖아. 반면에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많은 경우 당내 경선을 안 할 수가 없어. 민주당 후보들도 웬만하면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곳으로 가면 좋지. 근데 민주당에 인재에 영입된 사람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볼 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더 갈등 양상이 보일 수 있는 이유, 그런 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갈 데가 많아요, 지금. 갈 데가. 의석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우선 내부 경선, 내부에서 먼저 싸움을 해야 되거든, 치열하게. 그러다 보니까 더 시끄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어디 그냥 말도 안 되게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언론들이 막 민주당은 막 부각을 시키고 국민의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장한다고, 평론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국민의힘 패널들은요, 엄청 찬사하고 있는 조혜진, 또 김태호, 그리고 서병수 자리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치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들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선 조혜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에서 결정한 대로 뭐 안 따르면 어떨 거야? 안 따를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정우택 비디오 나왔잖아. 영상 나왔잖아. CCTV. 이게 왜 나와? 얼마나 무서워. 안 갔다가 뭐가 나올 줄 알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혜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 본인 안전한 지역구 버리고 어디로 가기로 했어? 김해을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김해을로 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어떻게 됐어요? 지난 13일 날 기자회견 못했어요. 왜? 김해을 원래 선거 준비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들, 예? 그리고 지지자들,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조혜진 기자회견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조혜진이 출마 기자회견 못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응? 이게 그냥 예비 후보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해을에 있는 이 당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의원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분노했다고요. 당내 갈등 없습니까? 당내 갈등이 왜 없어? 당내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해을 결국 조혜진들한테 어저께 단수공천 했지요. 우선공천. 얘네들은 용어를 바꿨어. 국민의힘은 단수공천이란 말 안 쓰고요, 우선공천이라고 다른 말을 바꿨어. 근데 이게 단수공천이에요. 단수공천 해가지고 오늘 김해을의 그 예비 후보들이 성명 냈지요. 뭐라고 했냐?
지금 경선 안 하면 우리 5명이서 단일화한 다음에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오늘 성명 냈어요. 우선은 서울로 가갖고 재신청 할 거고요. 재신청 해갖고 안 받아들여지면 그 5명의 예비 후보가 단일화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래요. 아, 제발 했으면. 제발 했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김해울은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예전부터 열린민주당, 통합민주당, 그리고 중간에 김태호가 2번 이기긴 했어. 근데 그 이후에 김경수, 그리고 김정호 의원이 지금 있지요. 이 김태호가 대단해요. 여기가 김해을이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야. 근데 김태호가 2번 된 거는요, 이건 김태호의 개인기예요. 개인기. 그래서 우리는 김태호를 엄청 무시할 수 있는데 김태호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예요. 그래서 저는 양산을이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실 김태호이 본래 있는 지역구에 있으면 괜찮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누가 가도 국민의힘이 되는 곳이니까 그냥 김태호 되면 돼. 근데 김태호를 국민의힘이 양산을로 보낸 거는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긴장해야 돼요. 우리 김부겸 후보도 굉장히 좋은 후보지만 김태호가 워낙 경쟁력이 강한 후보예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김해을은 하여튼 김경수 2회, 김경수 같은 경우가 20대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 나가려고 후보 그만뒀고 그 빈 공간을 김종호가 들어와갖고 지금 재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선만 된 게 아니고 당선될 때도요, 득표수가 굉장히 커요. 보면 알겠지만 김경수가 20대 국회 때 62%가 나왔어. 62%. 그때 누가 나왔냐? 이만기. 천하당사 이만기 왔습니다. 예. 그 이만기보다 3만 2천 표가 더 얻은 거죠. 그리고 도지사 하려고 그만두고 재보궐선거에서 그 김정호 씨가 나와가지고 63%.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1대 국회 나와갖고는 그때 장기표랑 붙어가지고 11,000표로 이겼는데 이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49%.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한테 김해을이 사실은 강한 지역이긴 해. 근데 좀 불안불안한 거죠. 지금 많이 따라잡혔잖아. 근데 이 김정호 후보가 당내에서는, 중앙에서는 잘 모르는 후보예요. 여러분 김정호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 전국적인 지지자는 낮아.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개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동운동가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완전한 친문 그 라인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로 가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친환경 생태 농업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대통령의 그 유업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10년간 그 친환경 농업 그 주식회사 봉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봉화마을 대표로 10년간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국회의원 선거는요, 전국적인 지지도가 필요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해, 사람들이. 지역구 선거는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게 무슨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도지사 혹은 뭐 지자체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도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역에서의 활동. 이거를 잊으면 안 돼. 그 자꾸 제가 고민정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고민정의 전국적인 지지도는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정이 무조건 이길 거다, 무조건 유리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요.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 전국적인 지지도는 없어. 활동도 안 하고 TV도 안 나오고 유튜브도 안 나오니까 몰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냥 유튜브 방송 나오고 언론 많이 나온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아는 거지, 대부분 몰라. 우리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인 지지도는 낮지만 그 지역에서는 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도라는 게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항상 뭐 도움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쁠 건 없지만.
그래서 김종호 같은 사람들이 김해을 지역에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런 지역에 만약에 뭐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뭐 공천 준다.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김종호 씨가 잘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사선으로 조혜진을 단수 공천한 거 이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도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김태호가 간 양산 을은요. 마찬가지예요. 김태호는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필살 카드야, 사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야. 어디를 가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양산 을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당원들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보 있는데 웬 김태호냐. 난리가 났어요. 지금 100여 명 당원들이 기자회견 열었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양산을을 당원들의 각오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전략공천 논의 즉각 처리하라. 양산을 당원들의 여론을 배제한 일반적인 전략공천을 강행할 시 그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양산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꼭 유리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 20대 국회 때 그 서영수 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건 진짜 어부질이에요. 그때 보세요. 표 차이가 26,800표 25,500표. 그때 서영수가 새누리당 이장건한테 1,300표로 겨우 이겼어. 겨우 이겼는데 어떻게 이긴 거냐? 여러분, 이장건하고 새누리당에서 그 경선했던 황운영, 박인건이가 경선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얻은 표가 10,000표가 넘어. 10,000표가 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선거는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황운영 씨하고 박인 씨가 탈당해갖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못 이기는 선거야. 어부지리를 이긴 거라니까요. 진짜 어렵게.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21대 때 민주당에서 거물급이죠. 김두관이 가는 바람에 김두관은 도지사 할 때도 인기가 많았어요. 김두관이 가는 바람에 그나마 2,000표 차로 2,000표도 안 되는 차죠. 겨우 이긴 거야, 겨우. 겨우. 물론 그때 정의당이 나와갖고 또 2,600표 가져갔지만 까딱하면 졌어요. 그래서 요번 같은 정부도 웬만하면 정의당 후보들 나오면은 단일화해서 해야지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정의당이 전국의 후보들 다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2%, 3%, 4% 득표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요번에 민주당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그 정의당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민주당하고는 비례 연합은 안 하겠다. 그런데 지역구 연합은 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막 열받아요. 저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저도 정의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열받아요. 정의당은 도대체 뭐냐? 나와가지고 자꾸 야당 분열시키는 것 같고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요. 민주당이 표 잃은 거 많아요. 꽤 많아 진짜로. 그런데 이 분노만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정의당 표들을요. 우리가 못 가져오면 다음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지금 선거연대, 지역구 선거연대 하자고 하는 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도 보니까 그 적극적으로 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합의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정의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구 주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지역구 연대 하자고 했어. 하자고 했으면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지금 정의당이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심상정에 있는 고양갑, 또 배진교 나가는 인천 남동을, 또 이정미 나가는 인천 연수을, 그런 지역 은근히 자기들 밀어달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당당히 요구하면 돼. 그러면 경선하자. 경선하면 됩니다. 경선. 시민 100% 경선하면 돼요. 왜냐면 심상정, 배진교, 이정미 인지도가 없습니까? 다 정적인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하고 만약에 진짜로 단일화 하려면요. 단일화 경선하면 돼. 경선. 경선해갖고 만들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냥 경선해가지고 서로 단일화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민주당이 했었죠. 항상 했었는데 지난 그 총선 때는 워낙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단일화를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단일화 하면 좋죠. 우리 노가훈님이 경선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고. 아, 경선에서 질 정도면요 민주당이 포기해야죠.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해가지고 사실은 정의당 후보한테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지역구는 내줘야죠. 그 정도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데 고향 같은 경우 김성애 같은 경우가 심상정한테 밀릴까요? 저는 안 밀릴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3자 구도로 나가는 게 더 위험하죠. 지금 저번 조사에서는 김성애,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힘 나와도 김성애가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김성애하고 심상정하고 경선하면 돼요. 그냥 둘이서 시민 경선. 저는 그럼 김성애한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상정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 받아들인다면은 아니 정의당이 경선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경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정의당의 이 그 요구보다 더 황당한 거는 사실은 진보당이죠. 진보당이 지금 민주당한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황당한 요구. 어떤 요구하고 있냐? 지금 비례연합도 같이 하는데 지역구도 지금 단일화 하자고 하면서 민주당한테 10석 안팎의 지역구 우석을 할당해달라고. 할당. 경선이 아니야. 할당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죠. 미친 새끼들이야. 저는 진보당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거 진보당의 10석 정말로 민주당이 줄 거라고 여기지 않지요. 근데 지금 서로 합의를 보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보당도 경선하면 돼요. 지들 그 뭡니까? 비례연합으로 의석수 그래도 한두 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역구 하고 싶다? 경선하면 되지. 경선. 그래서 민주당이 요번에 단일화 진보 진영과 뭐 녹색 정의당이건 진보당이건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 근데 경선하자고 해갖고 경선 원칙을 하면 되죠. 경선을 피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할당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할당이야. 뭐 나눠 먹기에? 그래서 공정한 경선으로 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이 정치력을 보여요. 정치력을. 여기서 민주당의 정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일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마음속으로 정의당 싫어한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음 총선 때 단일화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하나로 나가야 돼. 하나로. 단일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갖고 진보 진영이 하나로 나가야지 좀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태호가 나가려고 하는 양산을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서병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부산 진구 갑인데 이번에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부산 분구 강서갑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강서갑.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민심 반발.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송상용 후보가 출마하고 있거든요. 이 송상용 씨가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에서 시의원을 3번 한 사람이에요. 삼선 의원, 시의원. 이번에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요, 기사도 있지만, 지금 전현직 의원들, 당직자들, 또 유관단체 원로들이 다 서상용을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지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서명수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송상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수 진영 내에 분열될 수 있다. 분열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가장 자신 있고 조용히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당내 3명의 중진들 조혜진, 김태호 그리고 서명수 지역도요. 지금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지금 깔끔하고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국민의힘 아직 공천 정말 중요한 지역들 TK들 남아있지요. 여러분 국민의힘은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가갖고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실제로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지역구 3명 빠졌잖아요. 이 지역구에 누가 들어갈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은 굉장히 잡음이 없고 잘 되고 있고 민주당은 너무 잡음이 많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언론의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송에서 지금 24시간 내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근데 방송에 계속 말하면 그게 정말 맞는 말 같거든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언론 개혁을 그래서 했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무슨 공천 잡음이 없다는 거,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환상이다, 거짓말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